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건설사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사업비가 7조 원에 달하는 데다 후속 구역인 한남 2, 4, 5구역 수주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사정이 이렇자 건설사들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 보장이나 또 임대아파트 제로, LTV 70% 등 좀 비현실적인 조건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이 없는지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부동산 팀의 이하라 기자와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불법 소지가 많아서 국토부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설사들은 대체 어떤 조건을 지금 내걸었길래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세계 대형 건설사는 저마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예. GS건설은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7,200만 원까지 보장하겠다고 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를 대폭 할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임대아파트를 아예 없애겠다는 사업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또 세 건설사 모두 이주비를 LTV 70% 이상 지원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미 서울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규제가 묶여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LTV가 40%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TV 70%를 넘는 공약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GS건설은 다른 건설사와는 달리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수주된 상태도 아니고 입찰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여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업계의 눈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조합원들의 눈에 들겠다는 그 의지를 보인 겁니다. 주변에서 뭐라 하던 간에 우리는 꼭 수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지금 이 건설사들에서 그대로 느껴지고 있는데 사실 조합도 원하도 건설사도 원하는 윈윈되는 사업이라면 양쪽이 다 좋은 건데 현실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그 점이 문제인데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건이거나 아니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혀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와중에 GS건설은 이번 수주전에서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7,200만 원까지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 미시행 시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를 차치하고 생각하더라도 조합원의 이익을 약속하는 분양가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도시정비법 위반을 다 피해간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생각해 보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입니다. 허그에 분양가 규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허그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상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고분양가 지역의 관리지역에 들어가죠. 허그는 분양 보증을 독점적으로 발급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그에 분양 보증이 있어야만 금융권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건설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GS건설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었더니 선언적인 의미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안 될 걸 알면서도 공약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빌공짜 써서 공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서울시가 특별 점검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 건설사의 제안서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건축 설계 변경이 포함된 건설사 제안서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5월에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을 서울시가 개정했습니다. 과도한 설계 변경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경미한 설계 변경만 허용한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이번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을 제외한 GS건설과 대림산업이 중대한 변경 내용을 담은 혁신 설계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GS건설은 혁신 설계 시 인허가를 책임 보장하겠다면서 조합원 분담금 감소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는 이런 시공사의 건축 설계 변경이 경미한 것을 넘어선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건설사가 해주겠다고 공약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지난 5월에 서울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듯한 몇 개월 지나지 않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위반하는 듯한 GS건설과 대림산업의 이 설계안이 통과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무엇을 지금 들어보니까 보장해준다라는 말이 좀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모두 다 조합원에게 보장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조합원들은 지금 반응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현장에 가보니 조합원들은 이제 말을 아끼는 듯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이 과열 경쟁에 대한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각 그 경쟁사를 깎아내리는 비방전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피로감도 상당했는데요. 이제 건설사들이 저마다 이것저것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도 이제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일부 건설사들에 대한 반감도 있었습니다. 특정 건설사의 어떤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뽑았는데 나중에 가서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버리면 조합 입장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시공사 선정 전에는 이제 조합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을 하지만 선정된 다음에는 1대1로 만단 주기는커녕 조합의 공식 입장도 전달하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 걱정 때문에 입장을 내기가 조심스러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물론 조합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없는 건설사의 입장도 있고 조합과 합의된 내용으로 시공만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한남 3구역처럼 수주전이 이제 치열해지면서 시공사들이 입찰 전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이제 남발을 해놓고 선정 후에 말을 바꾸는 일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게 조합과 건설사 간의 분쟁은 흔한 일이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많이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집을 지어줄 목수를 찾는 건데 이게 단순히 하나의 집 짓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7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큰 사업이어서 이해관계가 섞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공사가 선정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문제 커지기 전에 지킬 수 있는 약속,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좀 빨리 구분을 해서 사업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팀의 이하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